지금부터는 가상화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가상화폐 움직임들이 괜찮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비트코인 장중 한때는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상승폭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64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다른 코인들의 움직임도 볼까요?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54만 2천 원.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11,000원 올라가면서 어제 대비해서 2% 상승. 연구원님, 오늘의 가상화폐 움직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시세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었나요? 예, 일단 지난주 후반의 상승세만큼은 아니지만 주말에도 그 상승세가 이어지는 기세였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하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스텔라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스텔라는 다른 그 일명 알트코인 중에서 메이저한 알트코인 중에서 한 10% 정도 상승하면서 그 호재를 이어갔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7일쯤에 미국 쪽에서 세금 관련 그 기한이 끝나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이에 예상해서 그 앞서서 일어난 게 아닌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이것이 잠깐 며칠간의 어떤 흐름으로 멈출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그 베이스가 될지 이 정도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 흐름이 괜찮은 코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시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슈는 없을까요? 매일매일 헤드라인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2위 증권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보시겠습니다. 독일의 거래소입니다. 베르제 슈트트가르트의 자회사 소아랩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앱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올해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증권거래소가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OKX 몰타로 확장된다. 중국의 거래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원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용어가 어렵습니다. 쉽게 좀 풀어주세요. 예, OKX는 그 전 세계에서 한 2위에서 3위 정도의 일일 그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지난 3월 말에 그 거래량 1위인 바이낸스가 몰타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OKX도 그 몰타로 회사를 확장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몰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부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회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보내고 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지원 등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회사들의 어떤 천국이 될 것이라고 계획했고 새로 나온 유럽 블록체인 협력관계 European Blockchain Partnership에도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경쟁자 중 하나인 바이낸스와 그 OKX가 같은 곳으로 이전되면서 이것이 어떤 경쟁을 또 유발할지에 대해서 주목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한편 일본은 이렇게 완화된 규제를 사용해서 블록체인 회사 및 거래소를 불러들이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어쩌면 그 회사들에 대해 책임이 줄어드느냐는 염려를 보내고 있는데요. OKX는 3월 말에 비트코인 그 거래소에서 제공했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갑작스러운 가격 폭락으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자 이 선물 거래를 무효로 처리한 바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혹시 이게 OKX 측에서 시세 조작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OKX 측은 일단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몰타로 이전할 때도 일본 그 당국과의 그 어떤 규제와 등록방의 마찰이 일어나고 그 시점 이후에 발표가 난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당연히 확정된 건 없으니 섣부른 확정은 금지고 하여튼 이렇게 몰타의 움직임이 과연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새로운 그 천국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네, 헤드라인 점검 드려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코인 살피러 가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코인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의 코인은 비트쉐어라는 코인입니다. 오픈소스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이고요. 분산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용자가 독자적 자산을 설립하고 배포하는 기능을 갖춘 플랫폼인데요. 댄 라리머라는 개발자의 첫 번째 블록체인 작품입니다. 이후 라리머는 스팀을 개발하고 현재 이오스에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이 비트쉐어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의의는 새로운 합의 프로토콜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라리머가 개발한 일명 Delegated Proof of Stake,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위임형 지분 증명이라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위임형 지분 증명은 비트코인 등은 작업 증명, Proof of Work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력 낭비가 심하고 어떤 채굴 기의 유무에 따라서 중앙화되는 경향에 대한 지적 때문에 새로운 어떤 합의 프로토콜을 찾으면서 나온 것인데요.
이 코인을 보유한 자들이 직접 블록을 생성하는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일종의 투표권을 갖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선출적 민주주의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 해당 투표권은 타인에게 위임이 가능해서 직접적인 투표 외에도 블록체인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블록 생성자, 비트쉐어의 개념에서는 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의 유지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행하기로 한 바를 잘 수행하지 않을 때 다시 투표를 통해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임형 지분증명의 의의는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블록체인의 확장성은 일명 삼지선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밖에 충족할 수 없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분산화, 블록 생성이 얼마나 정도 분산화되어 있는지, 보안성, 블록체인 전체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장성, 블록체인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의 수,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일명 블록체인 확장성의 삼지선다라는 건데요. 위임형 지분증명은 이 중에서 분산화를 어느 정도 희생해서 보안성과 확장성을 추구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분산화를 희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편이고요. 비트쉐어를 비롯해서 스팀과 이오스도 상당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당당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비트쉐어, 스팀, 이오스, 리스크 등이 이 위임형 지분증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쉐어는 이 위임형 지분 증명을 활용해서 분산화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비트쉐어의 토큰인 BTS를 특정 화폐나 자산에 맞춰 고정된 새로운 자산, 일명 비트 에셋으로 바꾸는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 USD라면 미 달러에 고정되어 있고, 비트 골드라면 금에 맞춰져 있는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기존의 암호화폐의 지갑이 상당히 긴 어떤 숫자와 글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면, 비트쉐어는 처음으로 이 지갑의 형태를 우리에게 익숙해진 ID 기반 형태로 전환한 겁니다. 이는 스팀에도 이어졌죠. 이 위임형 지분증명이라는 혁신적인 합의 개념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분산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확립해서 실제 제품이 있는 암호화폐로서 상당히 많은 다른 제품들에게 선구적인 역할을 한 암호화폐인데요. 지금 현재상으로 비트쉐어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 34위에 유닛당 한 21세트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임형 지분증명을 추가로 활용하는 코인이 나올수록 이 비트쉐어의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의 코인 비트쉐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팍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